독일 정부의 지속적인 매도, 강세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삼각수렴을 강하게 돌파해준 상태인데요. 텔레그램 채널에 언급드린 대로 57.2K 부근을 잘 지켜주면서 반등해준 모습이며 저는 여전히 상방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친가상화폐 정책을 담은 강령을 채택하였다는 소식도 나왔으니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금 독일 정부의 매도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현재 독일 정부는 2조 3천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앙화거래소로 입금된 수량이 9,983개이며 OTC 장외거래 지갑으로 이동한 물량이 19,521개로 현재 보유 물량은 27,461개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현물 시장에 있는 중앙화거래소로 이동해서 팔았느냐인데요. 일반적으로 장외거래를 통해 판매하지만 독일 정부는 중앙화거래소로 이동해서 매도함으로써 많은 변동성과 혼란을 준 것인데요. 그렇다면 독일 정부는 왜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현물 판매가 좋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장외거래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현물 시장과 장외거래 간의 자금 이동은 시장 공황을 조성하거나 내부 운영상의 혼란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은 비트코인의 일일 거래량에 비해 적은 매도량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된 이유인데요. 온체인 지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의 현물 시장으로의 입금 및 이체는 시장에 충분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악재로 작용하였고 시장 조성자들, 즉 마켓 메이커들이 이러한 뉴스를 기반으로 가격을 쥐락펴락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인데요. 21일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무난하게 유입 추세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ETF의 유입량은 활발한 추세인데요. 블랙록의 유입량이 제일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미들은 털리고 있고 기관들은 줍줍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뉴스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CME 그룹이 솔라나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CME 그룹은 북미 최대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소이며 선물거래, 옵션거래, ETF 등 전세계 파생상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ME와 같은 큰 거래소가 솔라나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것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신청사인 10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피델리티, 솔라나의 현물 ETF를 신청했던 바네크, 미국 투자금융회사인 프랭클린 템플턴, 바네크와 함께 솔라나의 현물 ETF를 신청했던 쉐어즈,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펀드 회사인 그레이스케일과 일경 30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수정안 제출이 완료하였다는 것인데요. 수많은 기관들이 붙어있는 만큼 승인은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인지한 것인지 업비트도 어제를 기준으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인 ENS를 상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온체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보시는 지표는 비트코인의 페어 앤 그리드 인덱스입니다. 공포를 나타내는 페어와 탐욕을 나타내는 그리드,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불리는데요. 23년 이후로 최고 수준의 공포감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앞전에 나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돌아봤을 때 기관들은 신나게 매수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비트코인의 푸엘 멀티플 지수인데요. 해당 지표는 하루에 채굴된 코인의 가치를 지난 1년 동안의 일평균 채굴량 가치를 나눈 값으로 지난 1년 대비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통 강세 주기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변환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2016년과 2020년 강세장 직전에 크게 하락하였고 이후 비트코인의 강세가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의 값이 4 이상일 경우에는 하락이 많이 나왔고 값이 0.5 이하일 경우엔 상승이 많이 나와 주었습니다. 상승 추세일 경우엔 채굴자들의 수익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장이 과열 중임을 알 수 있고 하락 추세일 경우엔 채굴에 필요한 유지 비용 대비 하락 중에 있으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위 지표는 마이너 볼륨 쉐어 지표로 채굴자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량의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채굴자가 보유한 거래량 점유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채굴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만큼 시장에 가해지는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은 해소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솔라나의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지난 일주일 동안 163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솔라나의 현물 ETF 신청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에도 기관들의 자본이 들어오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지속적인 추가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주시해 볼만한 코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DYDX인데요. DYDX는 자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된 탈중앙 거래소이자 토큰으로 아서에이지가 10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의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해시드의 투자를 받기도 하였으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벤처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도 DYDX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투자 규모를 봤을 때 DYDX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며 업비트에 상장되어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텔레그램과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
관점을 지속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